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안 그래도 심란한데 연준 인사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도 더해지면서 흐름을 꽤나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게 확인이 됐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투심을 끌어당길 만한 재료가 달리 자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부채 협상 이슈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부채 한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장에는 낙관론이 조금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이슈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에 실패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다 막판에 극적 합의 있다고 모양새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정서가 깔려있고, 그래서 낙폭이 그닥 크진 않았다, 이 정도 정리도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인데, 만약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것이 이번 주에 확인될 경우에 연준으로서는 추가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받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과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시장의 변동성을 주입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존 디튼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크립토로 TV 채널을 통해서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를 인터뷰했는데, 이 자리에서 꽤 재미있는 멘트가 나와줬습니다. 요즘 코인베이스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리플 관련 발언들을 자주 내놓다 보니까 이게 XRP 재상장을 위한 떡밥 깔기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이자 정교한 기술 분석을 제시해오고 있는 다크 디펜더는 어쩌면 올 여름 우리가 기대하는 XRP 시세가 기술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주목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에 대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그 다음 타자 가능성 대상자로 지목이 되면서 우려를 키웠던 곳이기도 한데, 반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높은 스테이킹 이자율로 인해서 나름의 관심도가 있지만, 그래도 진짜 안전한 것인지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넥소 측에서 이런 안전성 우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왔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정성이 걱정될 경우에는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베스트이고, 충분한 스터디 이후에 스테이킹 결정을 내리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금융 환경,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은행들도 파산하고 있는 만큼 고액이 아닌 소액으로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쫄아있을 대로 쫄아있는 모습을 확인해줬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 상황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은 여전히 개판 5분 직전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긴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준 인사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먼저 부채 한도 협상은 진짜 골 때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슬 똥줄이 타기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했는데,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며칠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3개월짜리 임시 유예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이건 백악관 대변인도 메카시 의장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벼랑의 끝 중에서도 완전한 끝을 봐야 나름의 타협안이 도출될까 말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칫 미국의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기를 줄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보자라면, 대표적인 트럼프 라인인 메카시 입장에서는 이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한 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늘려서 선심성 지출을 하며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는 바이든 좋은 일을 메카시가 굳이 도와줄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재정을 늘려서 선심성 지출을 하며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는 바이든 좋은 일을 메카시가 굳이 도와줄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다시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오기라도 할 경우에는 메카시가 1등 공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도 개판 5분 전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놀라운 멘트를 시전했습니다. 공화당이 제안한 연방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의회는 부유한 암호화폐 투자자와 관련된 18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라는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부유한 암호화폐 투자자한테 세금 삥 뜯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암호화폐 채굴 사용 전력의 30% 징벌적인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회계년도 예산안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미국은 확실히 이 새로운 비전이나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런 부분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엔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이슈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시의 하락폭이 그닥 크지 않았던 것도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CPI와 PPI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방향성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준의 3인자로 불리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가 매파스러운 매파 발언을 내놓은 것은 시장을 압박하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 양반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데이터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정도로 받쳐주지 않으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5월 FOMC 성명서에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시사됐던 것을 떠올려 보면 상당한 갭을 느낄 수 있는 멘트입니다. 금리 이슈로 한 번 더 시장이 압박을 받을지 그 분위기는 어쨌든 이번 주에는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에서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로 불리기도 하는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미국 경제의 거품을 경고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파격적인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가 자산시장에 대한 거품을 만들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거품이 터지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큰 거품 붕괴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침체보다는 약하겠지만 연착륙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다소 물컹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27,000달러 중반 위에 자리해주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지금의 지지라인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25,0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 잘 반등해준다라면 30,000달러 돌파 테스트 그 예민한 기로에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8%대 초반에서 횡보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원활해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27,8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했다. 좀 더 빠질 경우에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지켜봐야 한다. 알트코인들은 대량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의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하다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8시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27,300달러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비트코인은 상승 확장 패턴을 완성해가면서 20% 수준의 추가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비트코인은 5월 안에 33,700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늘상 강세를 확인했던 하강 삼각 패턴이 완성됐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과 2019년 모두 이 패턴의 완성은 강세 랠리의 시작 지점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1월로 접어들면서 이 패턴 상단 저항이 뚫렸고 그렇기 때문에 강세 랠리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출신 매크로 투자자인 라울 팔은 암호화폐가 엄청난 가격 폭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암호화폐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2019년보다 훨씬 더 빨리 약세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전통금융 헤지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시장에 폭발적인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조정과 맞물려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XRP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가 의미 있는 중장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XRP는 마침내 이번 조정의 목표였던 0.42달러와 0.38달러 구간 안으로 들어왔다. 일간 RSI는 과매도이고 주간 RSI는 지지라인 근처에서 마감을 했다. 다음 랠리는 아마도 나는 이번 여름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이번 여름쯤 기술적으로 2달러 부근에 도달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2달러까지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소송 결과와 맞물려서 훨씬 더 폭발적인 랠리를 선보일지 그것도 아니면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하락세를 이어갈지 여러모로 참 긴장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크립토로라고 하는 뉴스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크립토로 TV 게스트로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와를 초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양반이 최근 리플 법률 책임자와 전격으로 회동하면서 XRP 코인베이스 재상장에 대한 관심을 폭증시켰던 그 양반입니다. 이 양반은 우리는 토레스 판사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지구상의 어느 사람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시장의 명확성을 가져다 주고 혼란이 사라지는 것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판매와 2차 판매에 대한 SEC의 매우 광범위한 견해로 인한 혼란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결국 리플 소송은 리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부쩍 XRP와 관련된 공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재상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냐 이런 기대감도 강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이건 2022년 아프리카 블록체인 리포트인데 여기에 또 아주 재미있는 아프리카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건 리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리플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무려 13개 지역인데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남북 모두에 리플이 진입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지역에는 이미 리플 ODL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국가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중심에 리플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건 글로벌 XRP 홀더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법원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답답하고 나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홀더들도 답답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스터 후버라는 양반이 희한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양반은 방금 전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2024년 여름 휴가 이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루머를 들었고 리플과 SEC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멘트를 친 겁니다. 이게 트윗 멘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하필 몇몇 크립토 미디어가 이걸 기사화하면서 루머를 확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약식재판 판결이 2024년 여름까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등장하면서 동시에 소송 당사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는 루머 역시 함께 돈다라는 것은 어쩌면 양측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루머가 흘러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2024년 여름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XRP 홀더들이 제시했던 소송 판결 가능 시점 모두 하나같이 빗나갔다라는 점에서 실제 판결 가능성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모른다. 지금은 그저 기다리는 게 최선인 것 같다.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소 답답한 시기인데 이건 전 세계의 모든 XRP 홀더들의 공통된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적인 채널의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보다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